우리 감사 윤리감사관님, 예,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립니다. 지기현 판사 감사 진행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찰 결과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술 접대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에는 술집에 가서 그 유흥주점일 텐데 거기 가서 2잔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시에 바꿨던 핸드폰을 석 달 만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그 관련자 지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가 윤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된 진술에 따라서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기현 판사 스스로가 3번에 걸쳐서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상태, 예. 현재 나온 증거 하에서는 예, 징계 사유를 알겠습니다. 판정하기 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더 정확한 결론 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원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법원에서 첫 판결 나온 게 겨우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40분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사제폭탄이 조하겠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했던 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니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 6개월간 59건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양영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관여신 바는 없지만 좀 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하고 또 공공기관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양형 기준을 엄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건전한 상식을 재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를 접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하지만 어떤 양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 이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법조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 국민의 법상식과 재판에서의 정해진 양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가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규범적으로만 양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판 현장에서 현재 어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양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규범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중협박죄 같은 것도 아직은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양형의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적정한 양형이 도출될 위원장님 수 말씀을 있도록.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되는지, 피해자 구조의 문제라든가 피의자의 뭐 감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기를, 기준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선고되어 있는 형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편차를 줄이는 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지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먼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와 같은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조금 이건 역시도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그리고 또 빈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보면은 잠정 조치 그 4호 결정률이 평균 그 44%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제시가 돼 있지만은 그 실형 선고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가 선고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적 기능 이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좀 적극적으로 좀 예, 좋은 좀, 말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임무가 될 텐데 국민의 기본적 양형에 관련된 법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양형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보통 키오스크라고 얘기하는 무인 아, 이론 서류 발급기 있지 예. 않습니까? 네네. 보니까 법원이 전국의 그 등기소와 그 시구청에 517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4년 전에 개정됐을 때 예.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키오스크로 이걸 전환을 해야 예.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아마 내년 1월 28일까지 갖춰야 하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은 예. 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517대 중 예산 부족 때문에 280대만 교체 가능하다는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머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아까도 이제 다른 의원님 이제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사법부가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사법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는 저희들 중증장애인의 어떤 헌법기관 최초로 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정부 예산안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좌절됐지만 26년도 정부 안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3억 8천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119대 정도는 좀 추가 설치가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연초에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를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통계를 보니까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6년간 거의 70% 이상의 그 만족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수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7년간 정체가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계속 예. 줄어들고 있는 셈 아닙니까? 민원인들에게 그 많은 그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법원이 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 관심들 어떻게 좀 더 베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그 형사재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전담해서 이제 형사 사건 변호관을 맡음으로써 난이도 어려운 그런 국선 사건을 주로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단가로 치면은 일반 국선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지금 이런 기현상이 생기고 있고 특히 그분들은 자기 사무실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현상을 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담 변호사를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비동 사건 이게 사실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뭐 당연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묘하게도 이게 간이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뭐 친권 문제, 또 후견인 문제, 양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민생, 예. 그것도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2년 이상 그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 2020년에 237건에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507건에 이를 정도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간단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미제가 있는 편입니까? 예, 뭐 가사비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법관의 수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맡아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가사 수사관들 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가사 수사관 수가 총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00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가사 수사관들 많이 확보해서 이와 같은 가사 소송, 비송, 에이스 가지고 필요한 전치 조사를 충실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소송의 어떤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많이 긴밀한 협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재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 이걸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도 요새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률, 실시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예, 아시다시피 이제 참여재판은 저희들은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이제 정당성,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사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사법을 갖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역점적으로 저희들은 참여재판을 많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아시다시피 이제 사건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또 부족한 법관 수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는 사건 수 이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기대보다는 점점 더 이제 참여재판 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 측면은 저희들 보기에는 국민주권의 사법 구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만들고 또 지금 현재를 본원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 단위로도 넓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재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